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개혁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한국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에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는 2030이 정치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으로 한탄하고 절망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주사파 세력입니다. 물론 그들이 대학을 다니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들은 주사파 세력에 완전히 조종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종북으로 그리고 친중으로 그리고 민주공산화로 이끄는 데 있어서 주도 세력이 되거나 또는 거기에 공모하는 세력이 되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길 세력이 한국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면서 2030 세들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가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SNS나 또는 인터넷이나 또는 카톡에서 토론하는 가운데 역사의식을 갖고 또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 2030이 개혁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당개혁입니다. 정당개혁 중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당원이 공천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주사파에 의해서 정치가 왜곡이 되고 한국 사회가 이 친공사로 가게 됐느냐? 그것은 공천이 당대표와 그리고 소수의 중진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당원들이 공천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에서 당대표와 그리고 중진들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천을 좌우하는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당들은 예비선거와 당원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공천을 결정합니다. 예비선거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걸 말하죠. 각 주마다 예비선거 방식이 있죠. 오픈형이 있고 또 폐쇄형이 있죠. 오픈형이란 것은 지지 정당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폐쇄형은 자기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물론 사람들이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이제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또한 참여하는 걸 말하죠. 당원 대의원 회의라는 것은 일부주에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당원들이 직접 이렇듯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가장 앞선 나라를 들어가면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내 정치자금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듯 당원 중심의 공천이 결정된 게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역사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은 중앙당사에서 공천 절차를 관리하지만 지역 당원들이 공천을 결정하는 겁니다. 공천을 받을 후보는 지역 당원들이 지지를 받아야만 되고 일부 당에서는 내부 경선이나 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국도 당 지도부에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원들이 공천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도 아마 미국과 버금가는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도 중앙에서 공천 절차를 관리하죠. 왜냐하면 부정투표라든지 또는 부패라든지 아니면 어떤 뇌물 이런 것들을 이제 척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정당의 연방 및 주 당원대에서 공천을 당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이 결국은 공천에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이런 의원들을 투표하는 데서 당내 투표와 또는 내부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의
대표가 또는 일부 중진들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그런 공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 반공과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한국의 양대 정당이라고 하는, 물론 군소정당은 더합니다. 이 민주당이나 국힘당을 보게 되면 당원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원이 공천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당대표와 중진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천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 내 공천관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 상층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관리위원장이 있고 거기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지만 결국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공천권을 휘둘러서 반명계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아주 소수의 비명계만 이제 당선된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건 뭐를 말하냐? 한국은 의회 독재요. 그 의회 독재의 뿌리가 바로 당 공천권을 당대표와 중진들이 장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앙당 공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여기에 당내 중진들이 추천한 사람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거나 당대표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공천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공천이 좌우되어 버리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비록 중앙당에서 공천 절차는 관리하지만 공천 자체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정당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은 내부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당 중진이나 당 대표가 이것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당의 공천 과정을 대권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금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개혁하겠습니까? 저는 2030 세대가 정당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중앙당 권한이 매우 강하고 상층부나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 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한국의 자유화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공천이 불공정하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2030의 미래는 참 암담하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한국이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이렇듯 침식당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또한 외부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에 의해서 우리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안에 은밀하게 반국가 세력과 동조하는 외국 세력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계몽령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식에 깨어나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2030께서는 이제 한국의 정당 개혁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2030이 공천을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기존의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당원이 공천을 좌우하는 정당으로 개혁하든지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한 50년 넘게 한국의 이 정치사를 보건대 기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당원이 주도하는 이 공천제도 도입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문의뿐이고 뒤에서 소수의 사람이 조종합니다. 국힘당도 그렇습니다. 당원 중심이라고 형식을 내놓고 뒤에서 중진들이 조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화의 선봉에선 2030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정책 대결을 하고
그래서 당원이 그것을 이제 투표로 결정하는 당원이 공천을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2030이 세력만 결집한다면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는 당원 주도의 정당이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국힘당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 자유화의 선봉이 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천을 좌우하는 2030의 정치혁명에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